김상무와 함께하는 복수. 랑포드 가문 사무실의 공기는 돈 냄새가 나지 않았다. 돈에는 냄새가 있다. 보통 오래된 가죽, 갓 인쇄된 잉크, 혹은 금고문에서 나는 금속성의 톡 쏘는 냄새 같은 것들. 하지만 진정한 세대를 이어온 제국을 건설한 부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는다. 그것은 공격적인 공조 시스템, 밀폐된 침묵, 그리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평방미터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부정적인 공간의 향기다. 나는 내 사무실, IT 부서라기보다는 멸균된 실험실처럼 보이는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앉아 있었다. 내 이름은 나오미. 아니, 여기서는 김남이다. 조직도상 내 직책은 정보 시스템 및 보안 팀장. 이 투자 왕조의 총수인 강 회장에게 나는 문직이다. 나는 단순히 프린터를 고치지 않는다. 해커들, 외국 세력들, 그리고 종종 그들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으로부터 가문의 수십억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디지털 요새를 구축한다. 에스프레소 한 모금을 마시며 쓴맛의 열기를 음미했다. 오전 9시 15분, 시장은 열렸고 데이터 스트림은 녹색이었으며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세상은 질서정연했다. 그때 내 사무실의 유리문이 경첩에서 삐걱거리며 열렸다. 강태주는 방으로 걸어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침범했다. 27세의 태주는 어깨는 너무 끼고 발목은 너무 짧은 양복에 쏟아부은 신탁자금의 살아있는 화신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턱선을 가졌지만 아버지의 절제력은 전혀 물려받지 못했다. 그는 내 비서를 스쳐 지나가며 적어도 3가지의 암묵적인 인사 규정을 위반하는 목소리로 외쳤다. 김 팀장, 어딨어? 이거 어제까지 처리했어야 했어. 나는 즉시 의자를 돌리지 않았다. 일일 원장 백업을 제암호화하는 명령어를 마저 입력했다. 그러고 나서야 나는 정중한 기업의 중립적인 가면을 쓴 얼굴로 돌아섰다. 좋은 아침입니다, 강 이사님.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무슨 일로 이른 아침부터 찾아오셨습니까? 그는 날렵한 백금색 노트북을 내 책상 위에 내던졌고 내 커피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다. 이거 벽돌이야. 완전 쓰레기. 암호화폐 벤처 회의 때문에 알파 스트림 예측 자료를 열려고 하는데 계속 죽음의 로딩 화면만 떠. 고쳐줘! 그는 묻지 않았다. 명령했다. 그것이 강태준의 기본 설정이었다. 그는 나를 자판기처럼 대했다. 요구사항을 넣으면 수능이 나온다. 티켓 접수는 하셨나요? 나는 답을 알면서도 물었다. 티켓? 그런 관료적인 헛소리에 낭비할 시간 없어. 김 팀장, 나 20분 후에 파트너들이랑 회의가 있단 말이야. 그냥 당신 마법 좀 부려봐. IT 여자애가 하는 거 있잖아. IT 여자애. 나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15년을 보냈다. 기획재정부 자문을 했고 그의 상속 재산이 러시아 본넷에 의해 빼돌려지는 것을 막는 아키텍처를 구축했다. 그리고 그에게 나는 IT 여자애였다. 나는 노트북을 내 쪽으로 끌어당겼다. 만지기 뜨거울 정도였다. 잠금 해제해 주세요. 그는 내 첫 차보다 비싼 아르탈 향수 냄새를 풍기며 내 위로 몸을 기울이며 투덜거렸다. 그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나는 그의 손가락을 지켜봤다. 1234 LGFOD. 나는 정오까지 모든 임원진의 비밀번호 강제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기록했다. 창피한 수준이었다. 이걸 보는 동안 나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이사님 자격 증명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희가 2단계 인증 업데이트에 대한 공지를 보냈습니다. 거래 중에 잠기면 곤란하니까요. 그 이메일 봤어. 지루한 소리. 그냥 작동하게나 해줘. 그는 즉시 지루해하며 휴대폰을 꺼내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 피드로 보이는 것을 스크롤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컴퓨터에서 이벤트 로그를 열었다. 내 눈이 가늘어졌다. 로딩 화면은 하드웨어 고장이 아니었다. 자원 고갈이었다. CPU가 100%로 실행되고 있었다. 나는 한 단계 더 깊이 파고들었다. 강 이사님, 내 목소리가 아주 약간 날카로워졌다. 혹시 제3자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하셨습니까?
특히 채굴과 관련된 거요. 그는 뻣뻣해졌다. 회사를 위한 대체 수익원을 탐색하는 중이야. 리서치라고. 나는 로그를 봤다. 그는 회사의 보안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회사 지급 장치에 의심스러운 암호화폐 채굴봇을 설치했다. 그것은 다이너마이트로 가득 찬 방에서 성냥을 켜는 것과 같았다. 그는 단순히 노트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었다. 어중간한 실력의 해커라면 누구든 트럭을 몰고 들어올 수 있는 백도어를 만들고 있었다. 관리자 제안을 우회하셨군요. 내가 단정적으로 말했다. 어떻게요? 그가 비웃었다. 그 표정은 그의 디지털 존재를 원격으로 지워버리고 싶게 만들었다. 나한테 사람이 있어. 봐, 김 팀장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캐시나 뭐 그런 거 정리해서 내가 발표할 수 있게 해줘. 아버지가 나한테 기술 포트폴리오를 맡기길 원하시는데 컴퓨터도 못 다루는 것처럼 보일 순 없잖아. 아버지가 나한테 맡기길 원하신다. 그 말이 허공에 맴돌았다. 강 회장은 상어였지만 신중한 상어였다. 그는 강태준에게 토스터기조차 맡기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기술 포트폴리오라니. 만약 이것이 시험이라면? 나는 강태준을 정말로 그를 쳐다봤다. 그는 약간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단지 오만한 것이 아니라 절박했다. 그는 이 프레젠테이션이 성공해서 자신이 그저 유전물질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지금 당장 이 위반 사항을 감사팀에 보고할 수 있었다. 그러면 감사가 시작될 것이다. 강태준은 가벼운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는 내가 고자질했다고 비난할 것이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그가 계속 파고들게 내버려 둘 수도 있었다. 회의를 위해 안정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나는 채굴 프로세스를 삭제하는 대신 단순히 일시 중단하는 명령어를 입력하며 말했다. 하지만 이 기기는 보안에 취약해졌습니다. 이사님, 오늘 밤에 전체 검사를 위해 다시 받아야겠습니다. 알았어. 뭐든지. 그냥 이리 줘. 그는 내 손이 완전히 빠져나가기도 전에 노트북을 낚아챘다. 봐.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 당신네 기술자들은 항상 모든 걸 드라마로 만들어. 그는 퀨 돌아서서 행진하듯 나갔다. 아마도 투자자들로 가득 찬 방에 가서 거짓말을 하러 갔을 것이다. 나는 그가 남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의 향수 냄새가 남아 멸균된 공기를 가렸다. 나는 다시 세 개의 모니터로 돌아갔다. 일상적인 유지보수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터미널 창을 열었다. 나는 그의 노트북 활동을 내 개인 서버에 보안 파티션된 샌드박스로 미러링하는 명령어를 입력했다. 그는 기술 책임자가 되고 싶어 했다. 그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내 보안 프로토콜을 우회하고 싶어 했다. 좋아, 강태준. 나는 텅 빈 방에 대고 속삭였다. 어디 또 뭘 숨기고 있는지 한번 보자. 폭풍은 시끄럽고 지저분하게 불어닥쳤지만 그는 자신이 방금 내가 설계할 허리케인의 눈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게임은 시작되었고 그와 달리 나는 규칙을 알고 있었다. 밤 9시의 강남 파이낸스 센터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거래일의 광적인 에너지는 증발하고 서버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대기 상태의 파란 불빛만이 낮게 울렁였다. 청소부들은 복도를 유령처럼 움직이며 푹신한 카펫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유리상자 안에서는 이제 막 일이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갓단 탄산수 병을 땄다. 탄산이 혀를 톡 쏘는 동안 나는 아까 만들어둔 샌드박스 환경을 불러왔다. 강태준의 노트북은 이제 내게 펼쳐진 디지털 책이었다. 그는 오후 5시에 노트북을 돌려주며 작동하더라. 고마워라고 중얼거리고는 새벽까지 이어질 것 같은 회식을 하러 나갔다. 그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가 그냥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화면이나 닦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틀렸다. 나는 이번에는 오류가 아닌 패턴을 찾기 위해 로그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사이버 보안에서 우리는 변칙적인 것, 즉 데이터 전송량의 급증, 이상한 시간대의 로그인, 미확인 IP 주소로의 연결 등을 찾는다. 내가 처음 발견한 것은 VPN 사용이었다.
가상사설망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우리는 모든 원격 근무에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강태준은 우리의 보안 서울 노드로 터널링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트래픽을 파나마, 시쉘, 키프로스와 같은 다양한 관할권을 통해 라우팅하고 있었다. 이메일 확인하는데 파나마 IP 주소가 왜 필요한 거지, 강태준? 나는 타임스탬프를 스크롤하며 중얼거렸다. 나는 타임스탬프를 건물의 물리적 보안 로그와 교차 확인했다. 그의 노트북이 파나마 서버에서 신호를 주고받는 바로 그 순간에 강태준은 물리적으로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그가 실제로 무엇을 보내고 받았는지에 대한 원시 데이터인 패킷 캡처를 가져왔다. 당연히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그는 허술했다. 그는 자신이 보이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며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소비자 등급의 암호화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핸드쉐이크 키를 해독하는데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데이터가 내 중앙 모니터에 풀렸을 때 나는 뱃속에서 차가운 덩어리가 형성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지 암호화폐 채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연막이었다. 강태준은 파일, 거대한 PDF 파일들을 전송하고 있었다. 나는 그중 하나를 열었다. 그것은 프로젝트 헬리오스 인수에 대한 서류였다. 강 회장이 6개월 동안 비밀리에 협상해 온 거래였다. 거기에는 독점적인 평가액,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환경 영향 보고서, 그리고 매도자에 대한 협상 지렛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고도로 기밀인 내부 데이터였다. 이것이 유출되면 거래는 파탄나고 랑포드 그룹의 주가는 순식간에 수백억 원이 증발하는 타격을 입을 것이다. 나는 목적지를 확인했다. 익명의 외부 드롭박스 계정. 내 손가락이 전화기 위를 맴돌았다. 강 회장에게 전화해야 했다. 법무팀에 전화해야 했다. 이것은 명백한 기업 스파이 행위였다. 이 멍청한 아들은 아마 도박빚을 갚거나 수상한 새사업 파트너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문의 은식기를 뒷문으로 팔아 넘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멈칫했다. 파일 전송 날짜는 3일 전이었지만 파일 크기가 약간 달랐다. 나는 그것을 우리 보안 드라이브의 원본과 비교했다. 강태준의 버전은 2MB 더 작았다. 나는 메타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는 그냥 보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변경했다. 나는 두 문서를 나란히 열었다. 평가액 항목에서 강태준은 몇 개의 핵심적인 숫자를 바꿨다. 그는 인수 대상의 예상 부채를 부풀렸다. 왜? 만약 그가 이것을 유출한다면 그는 단지 거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가격을 폭락시키려 하고 있었다. 내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가격이 폭락하면 거래는 무산될 것이다. 아니면 랑포드 가문이 더 싸게 살 수도 있다. 아니, 강 회장은 자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더럽게 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강태준의 단독 행동이었다. 그는 주식을 공매도하고 있었나? 자신의 아버지를 상대로 돈을 걸고 있었나? 나는 서버실 복도에 감시 카메라 영상을 가져왔다. 3일 전으로 되감았다. 거기 그가 있었다. 화요일 오후 7시 45분, 강태준이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는 보조 서버 렉, 물리적 백업 장치 근처에서 멈췄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카메라를 확인했다. 그는 천장의 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지만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아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검은색 브랜드 없는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벽에 있는 스마트 온도 조절기의 유지 보수 포트에 꽂았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온도 조절기. 나는 온도 조절기의 로그에 접속했다. 똑똑하군. 멍청하지만 똑똑해. 그는 조명과 온도를 제어하는 IoT,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었다. 기업 방화벽을 우회하여 게스트 와이파이로 연결을 구축하기 위해 그는 건물의 자체 인프라를 이용해 데이터를 빼돌리고 있었다. 이건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야, 강태준.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넌 이렇게 똑똑하지 않아. 누군가 그를 이끌고 있었다. 누군가 내가 구축한 요새를 뚫는 방법을 그에게 알려주고 있었다. 나는 뒤로 기댔다.
파란 불빛이 내 얼굴을 씻어내렸다. 지금 그를 보고 하면 그는 무지를 주장할 것이다. USB 드라이브를 잃어버렸거나 해킹당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는 변호사들에게 돈을 퍼부어 사태를 흐릴 것이고 강 회장은 아버지로서의 죄책감 때문에 망설일지도 모른다. 나는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 나는 부인할 수 없는 의도의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그가 연기나는 총을 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을 포착해야 했다. 나는 증거 폴더를 닫고 내 드라이브에 숨겨진 파티션에 암호화하여 시스템 진단 V4라고 이름 붙였다. 그런 다음 나는 보안 전문가로서의 모든 본능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나는 그가 사용하던 방화벽 포트를 열었다. 채널을 넓혔다. 나는 그가 내가 본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 온도 조절기의 로그를 지웠다. 나는 그가 다시 하도록 내버려 둘 작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지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가 만지는 모든 디지털 동전에 그의 신탁 자금으로 바로 이어지는 방사성 동위원소 꼬리표를 붙일 것이었다. 마음껏 해봐, 강태준. 나는 모니터를 하나씩 끄며 속삭였다. 욕심껏 굴어봐. 다음 날 아침 내 책상 위에 놓인 손으로 쓴 쪽지를 통해 소 한 장이 전달되었다. 이메일도 일정 초대도 없었다. 그저 상단에 강 회장의 이니셜이 양각으로 새겨진 두툼한 크림색 카드 한 장뿐이었다. 김 팀장, 십시 서재에서. 서재는 강 회장의 성역이었다. 그 방은 마치 19세기 영국 저택에 속한 것처럼 느껴졌고 서울의 철과 유리로 된 심장부로 직접 이식된 것 같았다. 방음 처리가 되어 있었고 매주 도청장치 검사를 했으며 건물에서 유일하게 실제 벽난로가 작동하는 방이었다. 나는 9시 59분에 도착했다. 강 회장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한강의 풍경을 내다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섰을 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책상 맞은편의 가죽 안락 의자를 가리켰을 뿐이다. 커피? 그의 목소리는 수십 년간의 협상으로 달아 부드러워진 자갈과 오크나무 같았다. 블랙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는 은재 주전자에서 커피를 따랐다. 강 회장은 68세였지만 모든 행동에 드는 에너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처럼 절도 있게 움직였다. 그는 내게 컵을 건네주고 자리에 앉아 책상 위에 손을 모았다. 그의 앞에는 서류가 한 장도 없었다. 그건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시스템은 어떤가, 김 팀장? 그가 물었다. 안전합니다. 나는 자동적으로 대답했다. 어제 동유럽 본넷으로부터 국지적인 DDoS 공격을 격퇴했습니다. 일반적인 탐색 수준이었고 아무것도 뚫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의 눈은 옅은 파란색이었고 불편할 정도로 날카로웠다. 내부의 위협은 심장이 뛰지는 않았지만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내부 위협 요인은 항상 예측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인간의 실수가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인간의 실수라. 그가 그 말을 음미하며 되뇌었다. 우리가 그걸 그렇게 부르고 있나? 그는 알고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 온도 조절기나 파나마 VPN에 대해서는 몰랐다. 하지만 그는 왕국 안에서 무언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강 회장은 주변 사람들, 특히 자신의 핏줄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고는 수십억 원짜리 제국을 건설하지 않았다. 태준이가 어제 나를 찾아왔었네. 강 회장이 뒤로 기대며 말했다. 기술 포트폴리오에 대해 아주 열정적이더군. 시너지, 블록체인 통합 같은 전문 용어를 많이 쓰더군. 계좌를 직접 감사할 수 있도록 완전한 관리자 권한을 원하더군. 나는 얼굴 표정을 완벽하게 유지했다. 그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직무 분리 원칙에 위배됩니다. 단 한 사람이 자본을 이동시키고 그 이동 기록을 수정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네. 강 회장이 말했다. 그는 펜을 집어 손가락으로 돌렸다. 하지만 태준이는 내가 자기 잠재력을 억누르고 있다고 느끼는 모양이야. 자신이 열쇠를 깸 준비가 되었다고 믿고 있더군.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마호가니 책상 위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김 팀장. 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다. 나는 이 회사를 신뢰 위에 세웠네. 맹목적인 신뢰가 아니라 검증된 신뢰 말이야. 만약 기초에 금이 갔다면 그 위에 또 다른 층을 쌓기 전에 알아야겠네. 이해하겠나? 이해합니다. 내가 말했다. 만약 내가 가정하에 그에게 유예기간 동안에 상향된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면 강 회장이 나를 유심히 지켜보며 말했다. 어떤 손상이든 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겠나. 가정하에 말이야. 이것이 명령이었다. 기록되지도 녹음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법원의 명령만큼이나 구속력이 있었다. 그는 내게 강태준이 스스로 목을 맬 만큼의 밧줄을 주되 시체가 바닥에 닿기 전에 잡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단어를 고르며 말했다. 저는 실제 원장과 똑같이 보이고 느껴지는 미러 환경, 즉 시뮬레이션을 만들겠습니다. 그는 실제 숫자, 실제 계좌를 보겠지만 그가 시작하는 모든 거래는 2차 승인을 기다리는 하위 계층에 보류될 것입니다. 승인이 나거나 거부될 때까지 그는 차이점을 모를 겁니다. 강 회장의 입술이 실룩거렸다. 거의 미소에 가까웠다. 샌드박스로군. 유사료사 상자입니다. 내가 정정했다. 강 회장이 일어섰다. 회의는 끝났다. 당신은 항상 이 건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었어, 김 팀장. 나를 실망시키지 말게. 그러지 않겠습니다, 회장님. 나는 심장이 갈비뼈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서재를 나왔다. 나는 방금 후계자를 함정에 빠뜨리라는 청신호를 받았다.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는 길에 복도에서 강태준과 마주쳤다. 그는 스타벅스 컵을 들고 전화기에 대고 크게 웃고 있었다. 그래, 임마. 내가 말했잖아. 영감님이 마음이 약해지셨다니까. 금요일까지 유동성 확보할 거야. 우리 이제 달나라 가는 거야. 그는 내가 지나갈 때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거만하고 의기양양한 윙크를 했다. 어이, IT 아가씨. 그가 전화를 내리며 외쳤다. 내 노트북 아주 잘 돌아가. 너 진짜 제대로 한 건 했네. 기쁘게 해드리려 노력할 뿐입니다, 이사님. 나는 엘리베이터에 타며 말했다. 문이 닫히며 그의 웃음소리를 차단했다. 나는 엘리베이터가 내 타워로 올라가는 동안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봤다. 금요일까지 유동성을 확보할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아니, 강태준. 금요일이 되면 넌 제대로 작동하는 사원증조차 없게 될걸. 강 회장이 새 장의 문을 열었다. 이제 나는 그 짐승이 덧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수요일이 되자 사무실 분위기가 바뀌었다. 마치 뇌우가 오기 전 기압이 떨어지는 것처럼 미묘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유예 기간 접근 권한을 받았고 이를 황제로 즉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나는 임원 식당 한쪽에서 그를 지켜봤다. 정오였다. 나는 보통 책상에서 샐러드를 씹으며 코드를 분석하며 점심을 먹었지만 오늘은 목표물을 주시할 필요가 있었다. 강태준은 중앙 테이블에서 좌중을 이끌고 있었다. 그 주변에는 다른 곳에 있고 싶어하는 표정에 주니어 애널리스트 2명과 토드라는 이름의 아첨꾼 외부 컨설턴트가 있었다. 이곳의 문제는 강태준의 목소리가 식기 부딪히는 소리를 뚫고 쉽게 들려왔다. 90년대에 갇혀 있다는 거야. 아버지는 안전하고 느린 성장을 좋아하시지. 부동산, 채권, 하품 나와. 그는 구운 참치 한 조각을 포크로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에겐 속도가 필요해. 내가 내부 원장을 봤는데 참고로 엉망진창이야. 자본이 그냥 거기서 잠자고 있다고. 내가 깨워줄 거야. 날카로운 젊은 여성 애널리스트인 사라가 헛기침을 했다. 하지만 강 이사님, 유동성 비율은 리스크위원회에서 설정합니다. 규제 경고를 유발하지 않고는 그 자본을 그냥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강태준이 웃었다. 경멸적인, 짖는 듯한 소리였다. 규제는 허락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야. 사라. 나는 구조조정에 대해 말하는 거라고. 내가 금요일에 새로운 아키텍처를 완성하면 자산이 재분류될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은 중요하지 않게 될 거야. 나는 집안 청소를 할 거야. 나는 아이스티를 한 모금 마셨다. 집안 청소는 돈 세탁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단지 그 법률 용어를 몰랐을 뿐이다. 그는 자신이 선구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실제로는 연방 범죄를 묘사하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힐끗 봤다. 내가 만든 모니터링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었다. 강태준의 활성 세션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20분 전에 테이블에 있는 아이패드에서 로그인했다. 그는 식사 중에 테이블 밑에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테스트 이체를 승인하고 있었다. 나는 내 화면에서 알림이 스크롤되는 것을 봤다. 사용자 C 랭퍼 자산 아이디 8892 이체 시도 목적지 X 월렛 HK 상태 고스트 프로토콜 대기 중. 그는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홍콩 지갑으로 옮기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그의 아이패드 화면에는 아마도 처리 중 또는 성공이라고 표시되었을 것이다. 실제로는 그 요청은 내 휴지통으로 바로 라우팅되었고 사본은 증거 폴더에 저장되었다. 알다시피 강태준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는 뒤로 기대어 양복 재킷 단추를 풀었다. 기술 쪽도 내 사람들을 데려와야 할지도 몰라. 현재 팀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에겐 혁신가, 파괴자가 필요해. 그는 내 테이블 쪽으로 힐끗 시선을 던졌다. 그는 내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나 혹은 내가 듣기를 원했을지도 모른다. 보안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필요해.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보안은 조력자가 되어야 해. 방화벽이 내가 돈 버는 걸 막는다면 방화벽이 문제인 거야. 턱의 근육이 경련하는 것을 느꼈다. 방화벽은 네가 감옥에 가는 걸 막아주는 거야, 이 멍청아. 컨설턴트인 토드가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강 이사님. 마찰 없는 자본, 그것이 미래입니다. 바로 그거야. 강태준이 환하게 웃었다. 마찰 없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리넨 냅킨으로 입을 닦고는 반쯤 먹다 남은 음식 위에 던졌다. 자, 여러분. 나는 실행할 거래가 있어.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 그는 식당을 뽐내며 걸어나갔다. 애널리스트들은 그의 등 뒤에서 겁에 질린 표정을 교환했다. 나는 잠시 기다렸다가 일어나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갔다. 사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올려다봤다. 김 팀장님, 그녀가 더듬거렸다.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괜찮아, 사라.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점심이나 먹어. 그가 1등급 자산을 재분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김 팀장님, 만약 그가 그렇게 하면 세금 문제만 해도 자산 걱정은 하지 마. 나는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 일에나 집중해. 오류는 시스템이 처리하게 둬.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시스템이요? 그냥 고개 숙이고 일이나 해, 살아. 나는 내 사무실로 돌아갔다. 내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규칙적으로 또각거렸다. 강태준의 오만함은 임계 질량에 도달했다. 그는 성공적으로 돈을 옮겼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규칙의 면역이라고 믿었다. 책상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그가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제 단지 돈을 옮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권한을 변경하고 있었다. 그는 내 관리자 접근 권한을 취소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나는 명령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봤다. 사용자 NS 에이더민 레벨 5 권한 취소. 나는 미소 지었다. 귀여웠다. 마치 유아가 플라스틱 장난감 열쇠로 부모를 집 밖으로 잠그려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명령이 시뮬레이션에서 실행되도록 허용했다. 그의 화면에서는 내가 잠긴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둬라. 그가 강력하다고 느끼게 둬라. 그가 성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게 둬라. 왜냐하면 마침내 도개교가 올라갔을 때 그는 자신이 해자의 반대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목요일 오후 2시에 전화가 왔다. 김 팀장. 강태준의 목소리는 평소에 짖는 소리 없이 부드러웠다. 그의 부탁이 있어 목소리였다. 어이, 잠깐 시간 돼?
레거시 대시보드에 문제가 생겼어. 오류가 나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나는 내 태블릿, 나의 진짜 무기를 들고 40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강태준의 사무실은 내 것보다 컸고 한강이 보이는 전망을 가졌지만 엉망이었다. 서류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는데 일더미가 아니라 방치의 더미였다. 그는 책상 뒤에 앉아 광적인 집중력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자, 그가 의자를 돌리며 말했다. 이게 문제야. 초기 트렌치를 성공적으로 이전했어. 그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런데 마스터 신탁 자산에 접근하려고 하면 물리적 키 인증을 요구해. 나는 완전한 권한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의 뒤에 서서 화면을 봤다. 그는 랑포드 레거시 트러스트, 즉 왕관의 보석, 가문의 의결권 주식과 핵심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펀드에 접근하려고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장난감 돈이 아니었다. 이것은 제국 전체의 통제 메커니즘이었다. 그건 하드 코딩된 보안 기능입니다. 나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그 자산들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스템이 첫 접근 시 수동 재정의를 요구합니다. 할아버님 시대의 레거시 프로토콜이죠. 아, 그래? 그가 참을성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어떻게 재정의하지? 감사를 위해 보유 자산을 확인해야 해. 제가 우회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이사님께서 아까 제 관리자 접근 권한을 취소하셨기 때문에 제 루트 자격 증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나는 그 문장을 공중에 매달아 두었다. 그는 얼어붙었다. 그는 나를 돌아보았고 그의 눈에는 공황의 빛이 스쳤다. 내가 안 그랬어. 괜찮습니다, 이사님. 나는 억지로 용서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시스템이 오류가 있는 것 같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 권한이 무작위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제 자신을 재인증할 수 있습니다. 안도의 빛이 그의 얼굴에 퍼졌다. 그는 믿었다. 그는 정말로 믿었다. 그는 자신의 똑똑함에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내가 그가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래, 버그인가 보네. 그가 초조하게 웃었다. 어서 해, 네 마법을 부려봐. 나는 몸을 숙여 코드 한 줄을 입력했다. 나는 단지 폴더의 잠금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방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키스트로크 로거와 화면 녹화기를 활성화하는 것이었다. 나는 또한 이 특정 세션에 무단 접근 시도 레벨 1이라는 디지털 워터마크를 태그했다. 됐습니다. 내가 말했다. 들어가셨습니다. 화면이 새로 고침되었다. 자산 목록이 나타났다.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주식, 강태준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순수한 탐욕이었다.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거의 외설적일 정도의 굶주림. 좋아. 그가 거의 진동하듯이 중얼거렸다. 좋아. 고마워. 김 팀장. 이제 가봐도 돼. 확실하세요? 내가 문 쪽으로 물러서며 물었다. 이 원장들은 복잡합니다. 만약 잘못된 셀 순서를 입력하면 즉시 실행됩니다. 내가 뭘 하는지 알아. 그가 가면이 벗겨지며 쏘아붙였다. 나와튼 나왔어, 김 팀장. 대차 대조표 정도는 읽을 줄 안다고. 나가. 나는 무거운 오크문을 뒤로 하고 걸어 나왔다. 나는 엘리베이터로 가지 않았다. 복도에 서서 태블릿을 열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꼈다. 나는 그의 타이핑 소리를 들었다. 딸깍딸깍딸깍딸깍딸깍. 내 태블릿에서는 실시간으로 명령어가 나타나는 것을 지켜봤다. 명령, 포지션 청산, 자산, 400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구매자, 쉘 컴퍼니 헬리오스 리미티드, 가격, 시장 가치의 40%. 숨이 부섰다. 그는 본사 건물을 자신에게 혹은 그가 설립한 쉘 컴퍼니에 팔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60% 할인된 가격에 하고 있었다. 그는 회사를 해체하고 있었다. 그는 단지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가 서 있는 건물을 훔치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거래를 확인하는 것을 지켜봤다. 확인 YN,
그가 Y를 눌렀다. 그의 화면에는 녹색 체크 표시가 나타났다. 거래 성공. 내 화면에는 빨간색 배너가 번쩍였다. 사기 감지, 자산 동결, 증거 기록됨. 나는 이어폰을 벗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의 순전한 대담함 때문이었다. 그는 방금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기업 절도를 시도했다. 나는 3미터 떨어져 서 있었다. 넌 단지 시험에 떨어진 게 아니야, 강태준. 나는 속삭였다. 넌 방금 네 사직서에 서명한 거야. 나는 계단으로 향했다. 물리적으로 서버실에 가야 했다. 마지막 행위는 원격으로 할 수 없는 하드 스위치가 필요했다. 플러그를 뽑을 시간이었다. 지하 서버실은 건물에서 가장 추운 곳이었다. 항상 16.5도로 유지되었고 위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는 백색 소음의 윙윙거림이 가득했다. 나는 이 구역에 무제한 접근 권한이 있는 유일한 배지를 긁었고 생체 인식 스캐너가 내 망막을 읽었다. 문이 쉬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나는 주 터미널, 즉 시내 콘솔에 앉았다. 위층에서는 강태준이 아마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는 방금 본사 건물을 자신의 새 회사의 헐값에 팔았고 이제 정산 자금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금융 게이트웨이를 불러왔다. 거기 있었다. 500만 달러, 약 500억 원의 정산 자금을 케이맨 제도의 라우팅 번호로 송금하라는 요청. 케이맨 은행 계좌 소유주, 베리타스 홀딩스. 나는 베리타스 홀딩스에 대해 빠른 스크립트를 실행했다. 3일 전에 등록되었다. 등록 대리인은 네바다의 스트립몰에 있는 사서함. 강태준의 컨설턴트인 토드가 등록된 LLC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스트립몰. 그들은 허술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허술했다. 나는 키보드 위에 손을 얹었다. 바로 이 순간이었다. 지금 막으면 그것은 단지 시도된 오류일 뿐이다. 강태준은 버튼을 잘못 눌렀다고 주장할 수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해 실행한 시뮬레이션 연습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스위프트 네트워크에 닿게 한다면 그것은 전신 사기였다. 연방 범죄였다. 나는 그것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길 원했다. 나는 그가 그것을 전환하려고 시도하게 만들어야 했다. 나는 패킷이 우리의 내부 샌드박스를 떠나 외부 게이트웨이에 도달하도록 승인했지만 그것을 우리 파트너 은행에서 내가 통제하는 보류 루프로 라우팅했다. 강태준에게는 돈이 케이맨 계좌에 도착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나는 그의 화면 미러로 뷰를 전환했다. 그는 케이맨 은행 포털을 새로 고침했는데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은 내가 그의 브라우저에 주입하고 있는 스푸핑된 사이트였다. 잔액 500만 달러. 나는 웹캠을 통해 그가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을 봤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는 토드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부자 됐어. 자기야. 그가 소리쳤다. 통과됐어. 아무 경고도 없었어. IT 계집애는 눈치도 못 챘어. IT. 강태준이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이제 매수 시작해. 비트코인, 전부다. 개들이 깨기 전에 세탁해. 거기 있었다. 세탁하려는 의도. 상속 시뮬레이션 실패. 나는 강 회장의 개인 태블릿에만 연결된 보안 채팅창에 입력했다. 나는 그가 세탁해라고 말하는 오디오 파일을 첨부했다. 나는 매각 로그를 첨부했다. 나는 케이맨 계좌의 IP 추적 기록을 첨부했다. 나는 기다렸다. 채팅창에 점 3개가 나타났다. 강 회장이 입력하고 있었다. 해야 할 일을 하시오. 자산을 확보하고 위협을 제거하시오. 그게 다였다. 감정도 내 불쌍한 아들도 없었다. 단지 비즈니스일 뿐. 나는 암호화폐 거래소 대기열에 보류 중인 거래를 봤다. 강태준은 아버지의 돈사 500만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나는 오버라이드 오프 코드 블랙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했다. 나는 거래를 일시 중지했다. 취소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동결시켰다. 그런 다음 나는 시스템 전체 디렉토리를 열었다.
나는 강태준의 사용자 프로필을 찾았다. 강태준 전무이사. 나는 커서를 활성 상태에 토글로 옮겼다.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다. 나는 그가 정확히 누가 자신을 끝장냈는지 알게 해야 했다. 나는 그의 화면에 대화 상자를 열었다. 시스템 관리자 메시지. 나는 오류 사천사. 무결성을 찾을 수 없음이라고 입력했다. 아직 전송을 누르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일어났을 때 그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나는 콘솔을 잠그고 일어섰다. 스커트를 매만졌다. 서버렉의 어두운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을 확인했다. 나는 차분해 보였다. 나는 프로페셔널해 보였다. 나는 서버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대면할 시간이었다. 강태준을 대면하러 가기 전에 나는 12층의 법무자료실에 잠시 들렀다. 이것은 기술적인 잠금 조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김남희는 이를 대충 하지 않는다. 왕을 쏘려면 그냥 총알만 사용하지 않는다. 서명되고 공증되고 삼자 승인된 대포알을 사용한다. 나는 회사의 법무총괄인 이 변호사를 만났다. 이 변호사는 압류 통지서를 건네면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자였다. 그녀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때가 됐습니까? 그녀가 두꺼운 파일 폴더 위에 손을 얹고 물었다. 12조 C항. 내가 말했다. 즉시 발동입니다. 12조 C항은 가문 신탁 정관에 묻혀있는 조항이었다. 그것은 수혜자의 명백한 무능이나 악의적인 행동이 있을 경우 수탁인강 회장이 지정된 기술관리인에게 72시간의 잠금 기간 동안 자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그 관리인은 나였다. 이 변호사가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강 회장의 서명이 이미 아래에 있는 종이 한 장이 있었다. 날짜 필드는 비어 있었다. 3년 전에 서명하셨습니다. 이 변호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나는 펜을 집어 날짜를 기입했다. 12월 16일. 제가 여기에 연대 서명하면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저는 법적으로 랑포드 포트폴리오 전체 약 4조 원의 운용 자산을 블랙볼트로 옮기는 겁니다. 블랙볼트는 물리적인 금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프사이트에 있는 에어갭 서버로 인터넷과 단절되어 있고 오직 2개의 물리적 키가 동시에 돌아가야만 접근할 수 있었다. 디지털 소유권 토큰을 그곳으로 옮김으로써 나는 사실상 돈을 그리드에서 빼내는 것이었다. 강태준은 해킹을 하든 소리를 지르든 소송을 걸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돈은 그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었다. 하세요. 이 변호사가 말했다. 나는 서명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계약서와 연결된 최종 시퀀스 코드를 실행했다. 프로토콜 옵시디언 개시. 내 휴대폰 화면에 진행률 표시줄이 나타났다. 자산 이전 중 10%, 30%. 위층에서는 강태준의 K맨 계좌에 있는 돈내가 만든 디지털 환영에 불과하니 여전히 그에게 보일 것이다. 그는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자산, 즉 실제 증서와 채권은 시스템에서 사라져 블랙볼트의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다. 자산 이전 중 80%, 100%, 이전 완료, 시스템 잠김. 나는 이 변호사를 봤다. 이제 이 건물은 사실상 가치가 비어 있습니다. 그냥 가구와 사람들 뿐이죠. 그리고 아주 노출된 부채 하나. 이 변호사가 덧붙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 부채를 제거하러 갑니다. 나는 내 보안 패드에 마지막 내부 메모를 작성했다. 제목, 사고 보고서 99,982 내부 위협 무력화. 나는 강태준의 세탁해 통화 영상, 그가 건물을 파는 키로그, 그리고 연대 서명된 12조 C항을 첨부했다. 나는 그것을 이사회에 보냈다. 내가 엘리베이터에 도착할 때쯤이면 모든 이사들의 전화가 울릴 것이다. 그들은 증거를 볼 것이다. 그들은 회사가 강태준에 의해 구해진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구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엘리베이터가 딩동 울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40층 버튼을 눌렀다. 심박수는 안정적이었다. 분당 65회.
이 부분이 내가 즐기는 부분이었다. 코딩은 일이었고 대결은 예술이었다. 내가 강태준에게 갈 필요는 없었다. 그가 내게로 왔다. 내가 막 내 유리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의 소리가 들렸다. 그는 걷고 있지 않았다. 그는 뛰고 있었다. 김남희! 그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붉은 반점으로 얼룩진 분노의 가면이었다. 그는 노트북을 무기로 사용하고 싶다는 듯이 들고 있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가 소리쳤다. 입에서 침이 튀었다. 네트워크에 무슨 짓을 했냐고. 나는 책상 뒤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강 이사님. 저는 아주 큰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있어서요. 그가 노트북을 내려쳤다. 내 계좌들 전부 사라졌어. 비트코인을 콜드 월렛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화면이 그냥 까맣게 변했다고. 이제 켜지지도 않아. 접근 거부라고 떠. 고쳐놔. 접근 거부라. 내가 천천히 되뇌었다. 그건 보통 권한이 없다는 뜻이죠. 나는 권한이 있어. 나는 전무이사야. 내가 이 회사 주인이라고. 그는 떨고 있었다. 서버 재부팅해. 라우터 리셋해. 뭘 하든 상관없으니까 내 화면 다시 켜놔. 내 500억 원이 공중에 떠 있단 말이야. 나는 일어섰다. 서두르지 않았다. 시간을 들였다. 사실 강 이사님, 내 목소리가 재앙적인 시스템 장애에 사용하는 그 위험하고 조용한 톤으로 낮아졌다. 이사님은 영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가 눈을 깜빡였다. 뭐? 이사님께서 보신 500억 원은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미러 인터페이스였죠. 지난 3일 동안 비디오 게임을 하신 겁니다. 너 거짓말하고 있어. 그가 웃었다. 높고 히스테릭한 소리였다. 나는 이체를 봤어. 은행 확인서도 봤다고. 이사님은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신 겁니다. 내가 말했다. 저는 라우터 수준에서 이사님의 패킷을 가로챘습니다. 이사님의 VPN을 리디렉션 했고요. 이사님께서 본사를 파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케이맨 제도를 통해 돈을 세탁하려는 것을 지켜봤고 모든 키스트로크를 기록했습니다. 나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내 뒤에 벽에 있는 대형 모니터가 깜빡이며 켜졌다. 그가 나오는 비디오 클립이 보였다. 개들이 깨기 전에 세탁해. 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핏기가 너무 빨리 빠져나가서 기절할 것처럼 보였다. 그건 불법이야. 그가 더듬거렸다. 날 도청했어. 감사했습니다. 내가 정정했다. 회사 장비로 회사 시간에 수탁인의 명시적인 지시에 따라요. 내 아버지. 그가 목이 메어 말했다. 내 아버지가 널 해고할 거야. 널 땅바닥에 내동댕이 칠 때까지 소송을 걸 거라고. 넌 그냥 IT 계집애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열쇠를 준 사람입니다. 강 이사님. 내가 말했다. 그리고 방금 자물쇠를 바꿨고요. 나는 손을 뻗어 그의 백금색 노트북을 집었다. 어이, 그거 돌려줘. 나는 단 하나의 명령어를 입력했다. 수도 와이프 장치, 포스. 화면이 하얗게 번쩍인 다음 영구적으로 검게 변했다. 자, 나는 죽은 알루미늄 덩어리를 그에게 다시 밀어주며 말했다. 고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그는 노트북을 멍하니 쳐다봤다. 그런 다음 나를 쳐다봤다. 그의 손이 주먹으로 말리고 있었다. 잠시 동안 나는 그가 정말로 나를 때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넌 날 망쳤어. 그가 속삭였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허술했으니까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날 IT 계집애라고 불렀으니까요. 방 안의 공기는 전기가 흐르는 듯 했다. 부서졌다. 오만한 왕자는 광장에서 발가벗겨졌다. 내 사무실에서 나가. 내가 말했다. 그리고 강 이사님, 당신의 사원증은 비활성화되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려면 보안 요원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그가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고 위협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뒤에서 문이 열렸다. 강태준이 땜 돌아섰다. 강 회장이 문간에 서 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2명의 거구의 남자가 있었다. 건물 경비가 아닌 사설 경호원이었다. 아버지, 강태준이 숨을 헐떡였다. 그는 앞으로 달려갔다. 손을 내밀었다. 아버지, 다행입니다. 저 여자가 미쳤어요. 내 계정을 해킹했어요. 포트폴리오를 훔치려고 해요. 저 여자를 체포해야 합니다. 강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아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아들을 지나쳐 곧장 나를 쳐다봤다. 끝났나? 강 회장이 물었다. 자산은 블랙볼트에 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위협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증거는 이사회에 전송되었습니다. 아버지?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강 회장이 마침내 아들을 쳐다봤다. 그의 표정은 화나지 않았다. 실망스러웠다. 그것은 무한히 더 나빴다. 나는 너에게 밧줄을 주었다. 태준아. 강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네가 그것을 이용해 올라가길 바랐다. 대신 너는 그것을 이용해 이 회사의 목을 조르려 했지. 저는 우리를 위해 돈을 벌고 있었어요. 강태준이 애원했다. 저는 현대화하고 있었어요. 너는 훔치고 있었다. 강 회장이 말했다. 그리고 아주 서투르게 하고 있었지. 강 회장이 경호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앞으로 나와 강태준의 양옆에 섰다. 밖으로 내보내. 강 회장이 말했다. 만약 그가 건물에 다시 나타나면 무단 침입으로 처리하도록. 이러실 순 없어요. 강태준이 그들의 팔에 잡히며 소리쳤다. 저는 아들이에요. 저는 파트너라고요. 너는 부채다. 강 회장이 말했다. 그들이 그를 끌고 나갔다. 강태준은 그들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소송과 자신의 권리에 대해 계속 소리치고 있었다. 소음은 사무실의 두꺼운 방음제에 삼켜져 희미해졌다. 침묵이 돌아왔다. 랑포드 가문 사무실의 아름답고 값비싼 침묵. 강 회장은 내 사무실 창가로 걸어가 아래 도시를 내려다봤다. 그는 끊길 것이다. 강 회장이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다. 신탁에서 생활비는 제공되지만 자본에 대한 접근 권한은 없다. 직업을 구해야 할 게다. 와튼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내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분명 뭔가를 찾겠죠. 강 회장이 나를 향해 돌아섰다. 희미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스쳤다. 당신은 72시간도 안 되어 500억 원의 절도를 막고 4조 원의 자산을 확보했어. 그가 말했다. 단 한 건의 합법적인 거래도 방해하지 않고 말이야.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 아니, 강 회장이 말했다. 당신의 직무 기술서는 시스템 팀장이야. 이것은 그가 모니터의 검은 화면을 가리켰다. 이것은 수탁인의 일이었어. 그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내 책상 위에 놓았다. 새로운 자격증명, 그가 말했다. 그리고 새로운 직함. 리스크 및 운영 총괄 이사. 이사회 자리와 상당한 지분도 함께 따라올 걸세. 나는 상자를 쳐다봤다. 아직 열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당신이 얻어낸 거야, 김 팀장. 시험에 통과한 건 당신뿐이었어. 그는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서서 나갔다. 나는 내 유리 상자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에 길고 황금빛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나는 식은 커피를 집어 한 모금 마셨다. 끔찍한 맛이었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벨벳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묵직한 검은색 키카드가 있었다. 이름은 없고 금색 칩과 랑포드 가문의 문장만 있었다. 왕국의 열쇠. 나는 다시 세계의 모니터로 돌아갔다. 나는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했다. 시스템 상태, 녹색, 모두 안전함. 강태준은 사라졌다. 돈은 안전했다. 그리고 IT 계집애는 이제 고삐를 준 사람이 되었다. 나는 살짝 미소 짓고 다시 일에 몰두했다. 모든 승리에 박수갈채나 코너 오피스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떠나는 것이 진정한 승진이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